안녕하세요. 스티븐 합니다. 스티븐 어카데미의 원장이고요. 여기 처음으로 이제 찍는 대학교 입시에 관한 여러 가지 토픽인데 오늘 주제는 내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SAT1, ACT 점수하고 내신이 어떤 학생이 어느 정도의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교정시킵니다. 그러면 그 내부의 제2의 팁 팩터, 그러니까 뭐 AP 점수, extracurricular activity, 그러니까 교내 활동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사립대학교에게 붙는가 안 붙는가 이제 결정되는데요. 주립대학교들은 이제 그 레인지가 아니고 아주 정확한 국내 대학교 입시처럼 어느 정도의 SAT1 점수, 어느 정도의 내신 아니고 딱 컷라인처럼 이 점수, 이 내신 이상이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사립대학교는 이제 레인지가 되니까 그 제2의 팁 팩터 가지고 이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학년의 어떤 성적이 중요한가? 그러면 한국 고등학교 다닌다라고 하면 고3 1학기 끝마치는 것이 11학년 미국의 11학년 끝마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6학기를 세워서 그러면 6학기를 뒤로 세운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시스템에서는 9학년 1학기 초기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 6학기를 뒤로 세운다라고 하면 중3 2학기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 대학교들은 중3 2학기 내신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만 5학기만 보내면 되는데 이제 미국 고등학교나 미국 시스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6학기 뒤로 세웠을 때 이제 어떤 케이스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편입했을 때 A 고등학교에서 10학년 했는데 B 고등학교에서 또 10학년 했다. 티어가 10학년밖에 없어서 또 10학년 했다. 그러면 뭐 9학년까지 가면 이제 8학기가 될 수도 있죠. 10학년이 2번 했으니까. 그런 식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10학년까지만 가는 것이죠. 6학기를 뒤로 세우니까. 그러면 11학년 2학기, 1학기, 10학년 B 고등학교 2학기, 1학기, 10학년 A 고등학교 2학기, 1학기. 6학기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9학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성적 증명서에서는 9학년이 있다라고 해도 중요 부분은 이제 10학년 A, 10학년 B만 치는 거죠. 아무래도 보이니까 보긴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그 11학년 끝마치는 6학기 뒤로. 그래서 이제 12학년 내신은 합격이 불합격이 결정되고 난 후에 들어오는 정보니까 해는 될 수 있지만 도움은 안 돼요. 10학년 내신을 너무 뭐 C를 깔았다라고 하면 첫 번째에서는 뭐 무서운 편지를 보내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무서운 편지를 보내서 그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주 심하다라고 하면 뭐 F까지 내려갔든지 뭐 C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지 뭐 대학교 마음이겠지만 그런 케이스에서는 아예 합격시킨데도 그 이후에 이제 그 입시를 rescind, 캔슬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신 케이스. 그러니까 9학년이 났고 11학년 때 이제 내신이 올라가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를 보겠는데요. 9학년 내신은 중요하지 않다. 또 9학년 내신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아예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틀린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11학년 내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다라고 하면 대학교 갔을 때 제일 이어지는 제일 현대 내신이 11학년 내시니까 합격 불합격 칠 때는 12학년 내신은 사무식으로 이제 빨리 대학교에 못 가니까 11학년 내신만 합격 불합격 결정할 때 보는 사항인데 그건 내신이 대학교 가서도 그 똑같은 내신 흐름으로 좋은 흐름, 나쁜 흐름으로 이어질 거니까 11학년 내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11학년 그래서 추천서도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비교적으로 9학년은 멀리 있으니까 그 흐름의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9학년 내신이 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철학으로 나오는 건데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9학년 때나 10학년 때 내신을 훅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하면 대학교 가서 또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훅 떨어졌든지 너무 9학년이 너무 낮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거죠. 어느 정도 나쁜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나쁜가? 그거는 이제 상당히 제 같은 전문가한테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받으셔야 되는데 9학년은 보긴 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한 과목 성적이 꾸준히 나쁜 것보다 이제 랜덤하게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 아니면 뭐 어떤 수업은 한 학기는 수학 내신이 낮고 어떤 딴 학기는 사회학 내신이 낮고 어떤 또 딴 학기에서는 영어 내신이 낮고 뭐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내신이 나쁜 거는 거의 최악의 케이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이 학생은 공부에 대해서 관심 없다. 뭐 사춘기가 이제 들어서 공부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받아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cattered random은 상당히 나쁜 상황입니다. 오히려 썩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차라리 수학만 쭉 그렇게 내신이 나쁘다라고 하면 뭐 프린스턴 브라운 대학교도 이제 뭐 내신이 쭉 그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레티너과 아니면 뭐 어떤 에이전 스터디스과에 붙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차라리 내신 한 종류의 내신이 꾸준히 그렇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으로 나은 것이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11학년 때 내신이 쑥 떨어지는 것.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흔해요. 왜냐하면 11학년 때 AP 시험도 많이 보고 IB 시험도 보고 주로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임원이고 그러니까 11학년 때 갔을 때 할 것이 워낙 많이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탑 대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받긴 받죠. 그래서 이제 11학년 때 내신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케이스지만 뭐 A 꾸준히 받으면서 한 B 플러스 몇 개 생겼다고 하면 아주 탑 대학교 빼놓고 웬만한 딴 대학교들은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그 가중치와 비가중치를 모르신다고 하면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이제 weighted, unweighted 내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AP나 honor 수업을 택하면 5로 A를 받았을 때 5로 치지 않고 GPA 계산할 때 4로 치지 않고 한 점을 더 붙여요. 그러니까 6나 5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unweighted 내신 보는 것이 제일 쉽고 제일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깨끗해요. 그래서 unweighted 내신을 더 좋아하는데 물론 트랜스크립트에서 성적 증명서에서 보내주는 대로 받아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니까 웨이티드가 어떻게 웨이티드 됐는가, 어떤 웨이티드 시스템인가 그 파악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또 내신에 대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이 대학교 붙기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 보고 싶을 때 계산할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학생들은 고등학교별로 경쟁하고 다음에 지역별로 경쟁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대학교가 주로 국제 학생들은 7%에서 한 12% 정도를 딱 교정해요. 이 사회가. 그 다음에 이제 입시 담당자들이 우리 대학교는 10% 국제 학생들을 이 사회가 받아주려고 했으니까 이제 그 10%가 세계적으로 이제 나눕니다. 리전 지역별로 나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한 10명 받겠다라고 그렇게 그 나눠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명이 한국에서 받아주는데 뭐 서울에서 몇 명 받아주고 뭐 부산에서 몇 명 받아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한국 내부에 10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경쟁은 이제 고등학교별로. 그래서 A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높은 대학교, 랭킹이 높은 대학교들은 중간에 랭킹 되는 애들을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는 애들을 데려가겠죠. 위에 있는 애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는 이제 랭킹을 보면서도 사립대학교들은 이제 액티비티도 봐요. 이제 랭킹이 없다라고 하면 액티비티를 보면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는 애들은 학교에서 안 놀아요. 액티비티를 안 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y, 뭐 CA activity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활동하는 것이 이제 재밌게 공부하는 애들의 그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경쟁해야 되고 그 학교의 1등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 뽑는 10명 중에서 가능성 되는 거죠. 어떤 수업 듣는지보다 좋은 성적을 가는 게 더 우선이다. 이 철학은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SAT1 점수하고 내신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립대학교들은 AP 점수나 뭐 honors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tip factor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수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tip factor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신하고 SAT1 점수예요. 그러니까 A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신 있는 수업을 택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P에서 C 받을 것 같으면 AP 수업, honors 수업 하지 말아라고 하는 뜻이죠. B-도 마찬가지고 하지 마세요. B flat는 maybe not. 근데 이제 B 플러스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AP를 honors를 택하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는지보다 좋은 성적을 먼저 우선 특히 한 중간쯤 아니면 탑만 아닌 대학교들, 탑 대학교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honors나 AP 수업을 들으니까 탑 대학교는 이제 오히려 AP하고 honors 수업을 안 듣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교 포함하고 한 20등 안에 있는 대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편입할 때는 원칙은 제일 최근 다니는 고등학교가 모든 전 다녔던 고등학교의 내신을 성적을 그 자신 성적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고등학교들이 뭐 수업이 13개인가 뭐 한 학기에 들으니까 이제 그걸 다 포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거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들은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학교들은 berkeley 포함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학교들은 모든 내신을 보내주라라고 해요. 나중에 합격하고 거기 대학교 다니게 될 때는 이제 Michigan State University도 그렇고 Penn State도 Penn State University 주립대학교도 모든 transcript 성적 증명서를 보내주라고 해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데별로. 그런데 웬만한 딴 대학교들은 이제 그 최근 다니는 고등학교의 성적 증명서에 모든 내신이 나온 대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편입할 때가 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적표에 격차가 있을 때, 성적표에 갭가 있을 때, 성적표에 뭐 10학년 2학기가 내신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는가 하면 이제 비자가 5월 달에 나왔다. 그러면 한국 고등학교 다니는 도중에 그만두고 좀 뭐 SAT 공부하고 뭐 이제 방학 동안 좀 쉬고 9학년 때 이제 개학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때문에 기말고사 안 보는 바람에 그 10학년 2학기 내신이 성적 증명서에 빈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나쁜 것이 입시에서 또 따로 없어요. 진짜 나빠요. 그런데 속상하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비자가 나왔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기말고사까지 남아서 내신을 다 받고 9월 달에 이제 계약하는 것을 하세요라고 제일 1호로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진짜 자신 없다. 너무너무 애가 학생이 좀 너무 벙 떠 있어서 뭐 내신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5월 달에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에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서 뭐 한 달도, 2주만 해야도, 심지어 1주만 해야도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9월 달에 계약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내신이 없어지는 거죠. 뭐 패스 페일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차라리 패스 페일 성적을 어떤 식으로든지 받은 것이 보여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버지 어머니 일자리 따라서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편입했는 것은 학생 잘못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가 미국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해결책은 다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입시에서는 아무 영향을 나쁘게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잘못 아니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이 조금
대학교 입장에서 복잡해서 그렇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퇴하고 학교 안 다니고 학교를 나와서서 학교를 나와서서 그 이젠 학교 아예 안 다니면서 내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내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토픽 바이 토픽으로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거였었고 나중에 또 다른 비디오를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찍을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